요즘 유행하는 영상 가운데 그 여자들의 언어를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 상담 같은 걸 다룰 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론적인 배경은 사회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그 성별 화법 차이라거나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거 남자들 참 피곤해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죠.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억하시나요? 이건 절대 불변의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하는 사람이 을이고 듣는 사람이 갑이라서 그래요. 이걸 좀 이해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전달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되고요. 듣는 사람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비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여자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그 여자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입장이 좀 바뀌겠죠. 잘 이해하고 싶은 남자가 을이 되고 말을 하는 여자들이 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뭐하러 스스로 등신처럼 을이 되냐고요. 여자들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요. 왜 스스로 찌질한 인생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연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연애는 말이죠, 인생을 거는 일이에요. 헤어질 걸 뭐하러 만나요?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연애 많이 해보라고. 그래야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이런 조언들을 하죠.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또 막상 그렇게 권하고 싶은 말도 아니에요. 물론 저 역시 옛날엔 그런 말을 했었죠. 정말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 한번 안 해보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는 제발 그런 짓들을 그만 멈추라고, 제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줄 테니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만남들을 만들어가라고 하고 싶죠.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좀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딱 고정시켜 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여자들과 대화 나누는 일이 그다지 힘든 편은 아닌 사람입니다. 비교적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환장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이야기로 옮겨갔다 다시 또 이 이야기로 돌아오고 하는 식이죠. 정말 이거 피곤합니다. 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도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은 복장 터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감이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영감에 이끌려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잊어버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퍼뜩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같은 여성들끼리는 자기들도 늘상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주제가 바뀌어도 다 받아줍니다. 이게 보통 일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구조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이 말을 하는 습관도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남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여성분들도 결국 남성들과 똑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바뀌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뭘 어떻게 한다. 주어가 명확하죠. 주체가 누구고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명료하지 않으면 이게 오해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주체가 빠진 계약이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회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을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에 적은 여자라는 참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사적으로 사는 여성들의 언어와 화법은 공적으로 사는 여성들의 언어와 화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화법을 남성들에게 이해받기를 바랄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성들의 언어는 바뀌질 않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엄마의 언어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어머니인 거죠. 그런데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집안에서 산 어머니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이 사회에 적용해서 살려고 하니 사회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물론 여성들의 그 감각과 감성은 확실히 남성들이 가지기 힘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감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죠. 그 감각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말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적인 언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육하 원칙에 적응만 되면 나름 괜찮습니다. 일단 품위가 있고 신용이 생기죠. 말이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규칙에 잘 적응된 여성들이 비교적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성 특유의 영감이 동시에 작동이 되니 오히려 남성들보다 유리하고 더 좋은 거죠. 남성들이 해결 못하는 것에서 여성 특유의 힘이 발휘되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따라서 이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사회적인 언어가 있고 남성들은 그 언어에 길들여져 있고 여성들은 공적인 언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의 언어를 고집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안주를 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걸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광에 불과하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내가 남자라서 그런다고 우겨댈 텐데 참 그래요. 이게 일일이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저희 인생학계에서 제시하는 그 진단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아픈 사람이 환자다. 그래서 치료법도 명확합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답답한가를 보고 답답한 사람이 고쳐가는 겁니다. 여성들의 언어가 어렵고 힘들어서 미치겠다면 남자가 여성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게 맞고 여성이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안 먹힌다면 그래서 깝깝하다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심플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이 환자예요.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 그러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러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오해를 하도록 말을 했고 내가 오해를 할 사람에게 말을 한 거라서 애초부터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않는 거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 거라고 벌써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발 좀 배우면 써먹고 사세요. 이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바로 즉시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고 나는 발전이 없답니다. 편한 걸 추구하면 나는 안주를 하게 되고요. 발전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인데 할 일은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사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자극적이 되고 말았네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